박영수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만년필을 꺼냈다. 30년 전 교직 생활을 마칠 때 제자들이 선물한 것이었다. 펜촉에 묻은 먼지를 조심스럽게 닦아내며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단풍이 한창인 마당의 감나무에는 주황빛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마치 70년의 세월이 맺은 열매처럼 보였다. 그 감나무는 그가 이 집으로 이사 온 지 4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해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었다. 처음에는 잡꽃이었던 감들이 해가 갈수록 달아지고 커져서 이제는 온 동네 아이들이 기다리는 달콤한 간식이 되어 있었다. 할아버지 뭐 하세요? 대학생인 손녀 민정이가 방문을 살짝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오늘 아침 일찍 서울에서 내려온 참이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할아버지 얼굴이 보고 싶어서 기차를 타고 왔다고 했다. 편지 좀 쓰려고. 편지요? 요즘 누가 편지를 써요? 카톡이나 이메일을 쓰시지? 영수는 빙그레 웃었다. 민정이의 스마트폰 화면은 항상 각종 메시지들로 가득했다. 친구들과의 대화, 과제 알림, 아르바이트 스케줄까지 하루 종일 디지털 언어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세상이었다. 할아버지는 옛날 사람이라 손으로 쓰는 게 마음이 더 잘 담기더구나. 그래도 요즘 편지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영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정말 그랬다. 요즘 우편 배달부가 가져다 주는 것은 대부분 고지서나 광고, 전단지뿐이었다. 손편지는 이미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유물이 된 지 오래였다. 민정이가 신기한 듯 영수의 옆자리에 앉았다. 누구한테 쓰시는 건데요? 나한테. 네? 민정이의 눈이 동그래졌다. 할아버지가 치매라도 걸린 건 아닐까 하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영수는 하얀 편지지에 만년필을 올렸다. 잉크가 스며들며 첫 글자를 만들어내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70년의 세월이 물결처럼 밀려왔다. 나에게, 이제 70을 넘긴 내가 20살의 나에게, 30살의 나에게, 40살의 나에게, 아니 모든 세대의 나에게 편지를 쓴다. 영수는 잠시 펜을 멈추고 먼 산을 바라보았다. 저 산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산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은 참 많이 변했구나 싶었다. 할아버지, 진짜 자신한테 편지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 살다 보니 내가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참 많더구나. 민정이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할아버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편지를 쓰는 모습을 지켜보기로 했다. 20살 때 넌 참 조급했지. 빨리 성공하고 싶어 했고 남들보다 앞서가야 한다고 생각했어.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절이라 모든 게 부족했거든. 배고픔과 가난이 일상이었고 그래서 더 빨리,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지. 영수는 1950년대의 자신을 떠올렸다. 부산에서 피난살이를 하던 그 시절 천막 같은 임시교실에서 공부하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교과서도 제대로 없어서 친구들과 돌려가며 봐야 했고 연필 한 자루도 귀했던 때였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조급함 때문에 놓친 것들이 참 많았구나. 천천히 피어나는 꽃들, 아침 이슬에 젖은 풀잎들, 그리고 무엇보다 너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따뜻한 눈빛들을, 특히 어머니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어. 어머니는 늘 내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온갖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셨는데 넌 그저 당연한 일로만 여겼지. 어머니가 밤늦게 바느질을 하시며 내 학비를 마련하실 때 넌 그 손끝에서 흘러내리는 사랑을 보지 못했어. 30살 때는 야망이 컸어. 교사가 된 지 몇 년이 지나면서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큰 집에 살고 싶어 했지. 그래서 밤늦도록 수업 준비를 했고 주말에도 연수에 참가하며 쉬지 않았어. 1970년대의 영수는 정말 바빴다.
본업인 교사 일외에도 과외를 하고 학원에서 강의를 하며 돈을 모았다. 그 시절 아내 순이는 갓난아기였던 큰아들을 돌보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도 남편을 뒷바라지했다. 그런데 알고 있니? 그때 네가 놓친 가장 소중한 것은 시간이었어.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아내와 산책하는 시간, 부모님께 안부를 묻는 시간 말이야. 큰아들 준호가 처음 아빠라고 말했을 때 넌 학원에서 강의 중이었어. 순이가 전화로 알려줬지만 넌 아, 그래? 나중에 집에 가서 들어볼게 라고 대충 넘겼지. 그런데 그 나중에는 정말 나중이었어. 그 소중한 첫 순간은 다시 오지 않았거든. 영수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가 이내 아쉬움의 그림자가 스쳤다. 민정이는 할아버지의 옆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둘째 아들 민호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 넌 승진을 앞두고 있어서 병원에 가는 것도 아까워했지. 순이가 진통으로 고생할 때 넌 교무실에서 다음날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었지. 40살이 되어서야 너는 깨달았지.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들이 아빠라고 부르며 달려올 때, 아내가 끓여준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에 가득할 때, 제자가 선생님 덕분에 공부가 재밌어졌어요 라고 말할 때, 그런 순간들이 바로 행복이었다는 걸. 40이 되던 해 영수에게는 큰 사건이 하나 있었다. 교장 승진 시험에서 떨어진 것이었다. 그때까지 승승장구하던 그에게는 처음 겪는 좌절이었다. 며칠 동안 술만 마시며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와 아이들이 만든 작은 파티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 고생했어요 라고 써진 손편지와 함께 아이들이 직접 만든 케이크가 있었다. 그 순간 영수는 깨달았다. 진짜 성공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이 따뜻한 집에 있다는 것을. 그의 여름 휴가 때 처음으로 가족들과 제대로 된 여행을 갔지. 강원도 바닷가였는데 아이들이 파도와 놀며 깔깔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넌 처음 알았어. 아, 이런 게 진짜 부자구나 하고. 교실에서 보낸 35년의 세월도 그랬어. 처음에는 월급쟁이 교사로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게 되었지. 영수는 교단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을 떠올렸다. 이름은 김영희.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아이로 학급에서 가장 성적이 낮았다. 다른 교사들은 저 아이는 공부할 제목이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영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영희를 기억하니? 중학교 2학년 때 내 반에 온 그 아이 말이야. 수학을 정말 못했는데 넌 방과 후에 남아서 1대1로 가르쳐줬지. 처음에는 구구단도 제대로 못 외웠던 아이가 점점 달라지더니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결국 간호사가 되었어. 그 아이가 간호사 면허를 땄을 때 보낸 편지를 아직도 기억해.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선생님처럼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지. 그때 네가 흘린 눈물을 기억하니? 민정이가 조용히 물었다. 할아버지 교사 시절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구나. 왜요? 사람을 키우는 일이거든. 씨앗을 심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일. 그보다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니? 50살에는 부모님을 떠나보냈구나. 아버지가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어머니도 따라가셨지. 그때서야 알았어. 효도는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나중에 시간 날 때, 나중에 여유 있을 때라는 말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영수의 펜잡은 손이 살짝 떨렸다. 부모님을 떠나보낸 그 시절이 가장 힘들었다. 특히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영수야, 너무 열심히만 살지 말고 때로는 쉬기도 해. 내가 행복해야 우리도 마음이 놓인다. 그때서야 영수는 깨달았다. 부모님은 자식의 성공보다 행복을 더 바라신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성공에만 매달려서 정작 행복은 놓치고 살았다는 것을.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 날 어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일기장을 기억하니? 거기에는 내 이야기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 오늘 영수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고 한다. 자랑스럽다. 영수가 요즘 너무 바빠 보인다. 몸은 괜찮을까? 걱정된다. 영수가 며칠째 집에 안 온다.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있을까? 매일매일 내 걱정만 하며 사신 어머니의 마음을 그때서야 알았지. 그리고 후회했어. 왜 더 자주 안부를 묻지 못했을까? 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했을까? 60살에는 병을 앓았지. 위암 진단을 받았을 때의 충격을 기억하니? 갑자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그동안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는데 병원 침대에 누워서야 깨달았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영수는 잠시 편지 쓰기를 멈추고 배를 만져보았다. 수술 자리에는 아직도 흉터가 남아 있었다. 그 흉터는 고통의 기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2의 인생을 선물 받았다는 감사의 표시이기도 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며 깨달았어. 내가 정말 부자였다는 걸. 은행 잔고가 아니라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부였다는 걸. 수술 후 회복하는 동안 순이가 매일 죽을 끓여주고 아이들이 돌아가며 간병을 해주었지. 그때 네가 처음으로 가족들에게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제대로 했던 것 같아. 왜 그 쉬운 말들을 그렇게 아껴가며 살았을까? 민정이가 할아버지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할아버지, 그때 많이 무서우셨죠? 그래, 정말 무서웠어. 하지만 가족들이 곁에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지. 70대에 들어서는 너에게는 새로운 기쁨이 찾아왔지. 손자, 손녀들이 태어난 거야. 민정이와 민수가 태어났을 때의 감격을 기억하니? 영수는 민정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지금은 대학생이 된 이 아이가 갓난아기였을 때가 엊그제 같았다. 아이들을 키울 때는 못했던 것들을 손자, 손녀들과는 할 수 있었어. 시간도 넉넉했고 마음의 여유도 생겼거든. 민정이가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민수가 처음 자전거를 탔을 때, 넌 그 모든 순간을 지켜볼 수 있었지. 특히 이 아이들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어. 사랑한다는 것이 뭔지, 기다린다는 것이 뭔지. 아이들은 어른들의 조급함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만의 속도로 자라거든. 그 모습을 보면서 넌 배웠지.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걸. 이제 이른을 넘긴 나는 너에게 말해주고 싶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첫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이야. 내가 교장 승진에서 떨어졌을 때 그것이 인생 최악의 순간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었거든. 둘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말라고.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마찬가지야.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를 수도 있어. 내 마음을 남이 알아주길 바라기만 하지 말고 직접 표현해. 셋째, 건강을 소중히 여겨라. 젊을 때는 건강을 미천 삼아 돈을 벌고 늙어서는 돈을 미천 삼아 건강을 사려고 하지. 하지만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아. 영수는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감나무에서 하나, 둘 떨어지는 감들이 보였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감처럼 인생도 그런 것 같았다. 넷째, 무엇보다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말아라.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너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완벽한 인생은 없어.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면서 배우는 거야. 다섯째, 현재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과거에 매달리지도 말고 미래만 바라보지도 마.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이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풍경, 지금 네가 느끼는 감정들, 이 모든 것이 다시는 오지 않을 소중한 순간들이거든. 민정이가 조용히 물었다. 할아버지, 후회되는 일이 많으세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라기보다는 아쉬움이지. 그런데 그 아쉬움마저도 내 삶의 일부구나. 완벽한 삶이란 없어.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면서 배우는 거야. 그럼 할아버지는 지금 행복하세요? 영수는 민정이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그럼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인 것 같구나. 욕심도 많이 줄었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됐거든.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들이 있잖니. 마지막으로 70살의 나는 모든 시절의 나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20살에 조급했던 나, 30살에 야심만 했던 나, 40살에 좌절했던 나, 50살에 슬퍼했던 나, 60살에 두려워했던 나 모두에게 말이야. 힘들 때도 포기하지 않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났고, 때로는 엉망진창이었지만, 그래도 사랑하며 살려고 노력했으니까. 그 모든 시간들이 모여서 지금의 내가 되었거든.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빼먹을 뻔했구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라. 매일 아침 눈을 떴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평범한 일상들이 사실은 기적이야. 그리고 잊지 말아라. 감나무 아래서 아이들과 함께 웃던 그 가을날처럼 삶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은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다는 걸. 영수는 마지막 문장을 쓰기 전에 잠시 멈췄다. 그리고 민정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정아, 할아버지가 너희 세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뭐예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20살의 너희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해. 하지만 그 가능성에만 매달려서 지금을 놓치지는 말아라. 지금 이 순간도 다시 오지 않거든. 민정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마음 깊이 와닿았다. 추신, 이 편지를 읽는 미래의 나에게 혹시 기억력이 나빠져서 이 모든 것들을 잊게 되더라도 이것만은 기억해. 너는 사랑받고 있고 너는 충분히 잘 살았으며 너의 인생은 아름다웠다고. 영수는 펜을 내려놓고 편지를 찬찬히 읽어보았다. 그리고 편지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봉투에 넣었다. 할아버지, 그 편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랍에 넣어둘 거야. 언젠가 내가 힘들 때 읽어봐도 좋고. 민정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이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할아버지, 저도 언젠가 저한테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을까요? 그럼. 다만 그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부터 너 자신과 대화하는 습관을 가져봐.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잘한 일, 아쉬운 일,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런 습관이 쌓이면 나중에 인생을 돌아볼 때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거야. 하루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거니까. 민정이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그리고 문득 궁금한 것이 생겼다. 저도 할아버지처럼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어서 오히려 혼란스러워요. 그게 너희 세대의 축복이자 짐이구나. 우리 때는 선택지가 많지 않아서 주어진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됐는데 너희는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야 하니까. 어떻게 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영수는 민정이의 손을 다시 잡으며 말했다. 정답은 없어. 다만 선택할 때 이것만은 생각해봐. 그 선택이 너를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줄지,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지. 성공보다는 성장을, 경쟁보다는 협력을, 소유보다는 나눔을 택하는 게 결국에는 더 행복한 길이더구나. 그리고 실수해도 괜찮아. 할아버지도 수없이 실수했거든. 중요한 건 실수해서 배우는 거야. 민정이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도 언젠가는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을까 생각했다. 지금은 아직 인생의 서두에 서 있지만 할아버지의 지혜를 마음에 새겨두고 싶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어가고 있었다. 감나무 위로 떨어지는 노을빛이 할아버지와 손녀의 모습을 따뜻하게 감쌌다. 민정아, 저 감나무 아래로 가볼까? 둘은 마당으로 나갔다. 감나무 아래는 떨어진 감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있었다. 영수는 하나를 주워들고 말했다. 이 감도 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는 떨어지는 걸 두려워했을 거야. 하지만 떨어져야 씨앗이 되어 새로운 나무를 키울 수 있지. 인생도 마찬가지야. 때로는 놓아야 할 때를 아는 것도 지혜거든. 민정이가 말했다. 할아버지, 제가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 이야기들을 들려줄게요. 그래.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면 또 들려주고. 그렇게 이야기는 이어지는 거야. 영수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쓴 편지는 단순히 개인적인 회고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것을. 자신의 경험과 지혜가 민정이를 거쳐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전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영수의 아내 순이가 부엌에서 나와 말했다. 두 사람이 종일 무슨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할아버지가 자신한테 편지를 쓰셨어요, 할머니. 순이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그럼 나도 나한테 편지 써볼까? 할머니도 써보세요. 할아버지 편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영수는 아내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이 사람에게도 해주고 싶은 말이 참 많았다.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들을. 순이야, 고마워. 갑자기 뭐가 고마워요? 그냥 모든 게 다. 순이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얼굴이 빨개졌다. 50년을 살아도 이런 말을 들으면 여전히 설렜다. 그날 밤 영수는 서재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편지를 읽어보았다. 70년의 인생이 몇 장의 편지지에 담겨 있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담긴 것 같았다. 그는 편지를 서랍에 넣으면서 생각했다. 언젠가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편지가 가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후손들이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이 편지를 읽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다음 날 새벽 영수는 일찍 잠에서 깨어 마당을 산책했다. 이슬에 젖은 감나무 잎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어제 쓴 편지는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감사였다는 것을. 지나온 모든 순간들, 심지어 고통스러웠던 순간들까지도 지금의 자신을 만든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지혜는 완벽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인생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에서 사랑과 감사를 발견하는 것이라는 걸. 민정이는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할아버지와의 대화를 되새겼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에 적기 시작했다. 20살의 나에게 너무 조급해하지 마. 지금 이 순간도 내 인생의 소중한 일부야. 창밖으로는 가을 들판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민정이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자신만의 인생 이야기를 써나가기로 다짐했다. 그리고 감나무 아래에 있는 작은 집에서는 영수가 아내와 함께 저녁 준비를 하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70년을 살아보니 깨달은 것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은 바로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계절을 살아간다. 봄의 설렘도, 여름의 뜨거움도, 가을의 성숙함도, 겨울의 고요함도 모두 소중한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그 모든 계절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된다. 인생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 그 자체였다는 것을. 추억과 사연이 피어나는 공간, 멋진 나들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